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이론 수업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문 규정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한글 맞춤법 하면은 머리 아파. 왜 이렇게 내용이 많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재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실었지만 실제로 수업에서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그리고 꼭 시험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나올 만한 부분들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자, 이 부분 위주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한글 맞춤법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부분이죠. 구별해서 적어야 할 단어. 자, 실제로 구별해서 적어야 할 단어라고 하지만 이 안에 뭐 어법적인 부분도 들어있고요. 표준어 방언이 다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 유형 추세 자체가 어법이라고 해서 하나만 묻지 않고 어휘라고 해서 단순히 어휘 문제가 아니라는 자, 그런 통합적인 유형을 보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원리도 익혀가면서 이렇게 학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너무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구별해서 적어야 할 단어, 그래서 제 56항을 볼 텐데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말할 때 잘못 쓸 수 있는 그런 시대선어말 어미, 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덜하나 던으로 쓴다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덜아 던에 보면은요, 회상, 과거 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 뭐가 쓰이고 있나요? 더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과거와 관련된 일을 떠올릴 때만 써야 되거든요. 지난 겨울 몹시 춥더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오, 말 잘하던데. 그 다음,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얘와 많이 여러분들께서 잘못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번이죠. 두 번째.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자,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라고 해서 야, 그거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얘는 선택을 나타내는 선택의 어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또는 선택의 조사가 되기도 하죠. 자, 그 환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든지 앞에 보면 배하고 사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명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문법적으로 조사가 와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예문이 조사가 든지로 쓰인 형태고요. 그 다음 이제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가다 오다 동사가 지금 앞에 있죠. 그럼 뒤에 있는 아이는 바로 어미란 얘기예요. 가다 오다 어간이 앞에 있고요. 자, 그래서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라고 했는데, 자, 요 녀석들을 줄이면, 던지를 줄이면 바로 던지의 준말이 든이 되거든요. 자,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제 57항부터는요,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은 자료를 조금 열어서 자, 더 자세히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봐야 될 단어. 너무 기본적으로 초기에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 계열들이죠. 자, 가름이라는 단어. 자, 실제로 보면 가름하면 뭔가를 쪼개거나 나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로 가름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승부나 등수자의를 정할 때도 우린 가름이라고 써요. 자, 그래서 얘는요, 기본형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요, 자, 가르다라고 하는 용언에서 왔다는 점. 그래서 여기에 미음을 붙여서 파생을 시킨 거죠. 명사로 파생시킨 거고요. 자, 그 다음 갈음 하면은 뭔가를 바꾸다, 대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형 자체가 뭐가 될까요? 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된 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늠하다,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리다라는 그런 단어고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묶어서 많이 출제를 했던 적이 있죠. 자, 기본형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볼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이 단어 조금 어렵게 여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기에도 주의해야 되고, 자, 문맥에 따라서 둘 중에 뭘 쓸지도 결정해야 되고, 좀 복잡한 그런 단어죠. 자,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는 바로 요 녀석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걷잡다 해서 디귿 받침을 사용하죠. 자, 한 방향으로 치우쳐져가지고 흘러가는 형태 따위를 붙들어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 보통은 없다라는 부정형하고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어 라고 하거나, 또는 마음을 진정하거나, 또는 뭐 억제하다, 억제할 수 없다,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거 있지, 뭐 이렇게 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요, 자, 요 녀석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 단어 뜻을 쓰면서 우리가 티읕 받침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보면 구별해서 써야 될 단어, 표기에 주의해야 될 단어에 요 단어를 넣어놨거든요. 그때의 뜻은 바로 요 1번 뜻이라는 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것은요 접두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라고 해서 뭐 예산을 걷잡아서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 뭐 예를 들어서 뭐 걷잡아서 한 이틀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 아이들 받침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교재로 좀 잠깐 들어가서요. 그러므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부지런하다. 자, 그러므로 잘 산다라고 하면 우리 보통 얘는 인과의 접속어를 말하지요. 그래서 원인하고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럼으로써 하면은 그럼 자체가 바로 그러하다 용언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대신 받아주면서 자, 그렇게 함으로써 플러스 으로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는 바로 뭐로 쓰이는 건가요? 그렇죠? 도구로 쓰이는 게 되겠죠. 방법. 자, 그래서 요 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므로 은혜에 보답한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방법이 뭐란 얘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은근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다치다, 자치다, 치다가 있어요. 자, 이 치, 자, 강세 접사에 해당하지요. 자, 그 다음 이제 보게 될 건요. 자료를 통해서 볼 텐데요. 자, 바로 바치다라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 목숨을 갖다가 어디에다 바치다 그런 건 쉬운데 자, 요거부터 이제 비교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바치다 그래서 뭔가 물건 같은 거 아래쪽에다가 뭔가를 대는 경우 자, 책받침을 바치다. 그 다음에 우산을 바치다. 양산을 바치다. 자, 요럴 때도 쓰는 거죠. 햇빛 같은 거 통하지 못하게 쓸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피동사. 자, 머리 같은 거 이렇게 뿔에 받쳤다 그래서 피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히다. 자, 요거. 자, 얘네들 좀 주의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이에요. 아유, 술을 체에 받쳐. 상추 잘 씻어가지고 체에다 잘 받쳐놔. 채반에다가 물 빠지게. 자, 그런데 요럴 때 받침에 티읕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자, 받다라고 하는 아이의 강조 형태예요. 그래서 이 치는 강세 접사가 되겠죠. 자, 술을 체에 받치다. 그래서 건더기하고 국물하고 이렇게 나눌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채반 같은 데다가 국수나 상추 같은 거 이렇게 물 뺄 때도 이렇게 받쳤다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 무조건 디귿 받침이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반드시 하면은 반드시 하면 꼭이라는 뜻이고요. 야, 고개 반드시 들어 하면은 빳빳하게 또는 뭐 아니면 반듯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딪히다 하면 강세 접사고요. 부딪히다 하면은 요건 피동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전부터 아름이 있는 사이 그래서 알음 자체 이 명사가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죠. 사람끼리 서로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때는 지식이나 지혜가 있다. 자, 요럴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참 아름이 깊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따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사어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자, 이따가 하면은 요거는요. 자, 용언이 지금 활용하는 거죠. 이 플러스 다가. 어미가 결합된 그런 형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다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단어군이 있죠. 바로 그 녀석들이에요. 조리다, 조리다. 자, 그러면 그 단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조리다 하면은 우리는 실제로 이게 음식하고 관련됐을 때 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게 한다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양념이 이렇게 배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조림, 자, 요런 형태를 기억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생선 살 속에 이렇게 배어들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마음을 졸이다 할 때 요 졸이다. 자, 요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도대체 이렇게 수분을 증발시켰을 때 이 조리단은 이 조리단지 아니면 이 조리단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찌개국 같은 것에 물이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질 때, 그래서 이쪽은 간이 배어들게 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요거는 수분이 날아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양을 줄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어군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볼 게 뭐냐면요. 한오라고 잠깐 볼게요. 자, 한오라고 자신이 한 행동이나 의도,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오라고 한 게 이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 공부하느라고 밤새웠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원인.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 자, 그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남북 언어와 관련해서 비교하면서 이 구절이 실제 등장을 했었거든요.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어. 자, 이건 자격이에요. 근데 북한은 수단으로서의 로서를 자격의 의미로 쓴다. 자, 요렇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자, 남북의 이런 문법적 의미를 가진 아이들은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자격을 나타낼 때는 으로 서를 사용하고 도구를 나타낼 때는 으로 써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될 게 뭐냐면, 자, 뜻에 따라 구별해서 적어야 할 단어에서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리다 하면은 여러 가운데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근데 가루다 하면은 뜻을 보면 맞서서 견주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깍듯이 대접해라 라고 하면은 받침, 기억이죠. 그런데 연필을 깍듯이 깎다 라고 하면은 깎다 라고 해가지고 쌍기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 하면 명사죠. 형태 변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넘어 하면은 이거는 기본형 자체가 넘다기 때문에 문형 정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넘어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돋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안경 도수를 갖다 높일 때 있지요. 그럴 때 돋군다라고 쓰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맞추다, 마치다라고 해서, 자, 마치다 하면 정답을 얘기하는 거고, 정답과 정답이 아닌 거. 정답을 맞췄을 때 맞히다라고 하지요. 자, 근데 맞추다라는 뜻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친구와 답을 맞춰보았다 또는 일정을 맞춰보았다라고 해서 둘 이상의 어떤 것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죠. 자, 문짝을 맞추다, 인원을 맞추다 더 많은 뜻이 있긴 하지만 특히 이 뜻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게 또 있어요. 과거에 엄청나게 막 단골손님으로 막 등장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급부상한 아이죠. 자, 붓다라는 녀석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목이 부었다 그러면은 받침에 뭐가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라면이 퉁퉁 부었어. 아유, 국수가 다 불었네 라고 할 때, 자, 받침이 뭔지 확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생각이 안 나신다면. 자, 붓다 하면은 보통은요, 시옷 받침이 쓰일 경우 우리가 목이 붓다, 얼굴이 붓다, 눈이 붓다 할 때는 살가죽이 부을 때는 바로 요 시옷 받침을 써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도 그렇고 이 첫 번째 붓다도 그렇고요. 전부 다 받침에 시옷이 있지요. 근데 요 녀석들을 제가 활용을 좀 해볼게요. 자, 보통 우리는 자음 어미와 만났을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 걸 확인할 때. 자, 모음 어미가 결합했을 때, 자, 이 아이들이 모양의 변화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얼굴이 부었어 라고 하면 요 녀석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쵸? 바로 시옷이 탈락하고 바로 부어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뭐라고 하냐면 시읒 불규칙 용언. 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요 뒤에도 보면요. 요 붓다 두 번째도 보면 냄비에다 물을 붓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적금을 붓다, 예금을 붓다, 연금을 붓다 라고 할 때 요 녀석도 다 시옷 받침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시옷 불규칙이고요. 자, 제가 올해 강의를 하면서 계속 지금 용언 같은 것에 대한 그 규칙, 불규칙 용언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문제 유형 자체가 이게 어휘 같지만 어법적 요소를 강하게 띄우고 있어요. 특히 활용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단어가 나왔을 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디귿 받침을 쓰는 붓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졌다. 우리 라면이 붓다 할 때는 보통 뭘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요 디귿 받침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살이 불었어 라고 할 때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요 녀석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요 녀석은 탈락이 아니라 모양의 변화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붓다라는 기본형에다가 자, 그 다음에 자, 모음의 어미 그냥 어를 간단하게 붙일게요. 자, 그랬더니 얘가 어떤 모양으로 바꿨나요? 그렇죠? 불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은 뭐라고 부르나요?
자, 디귿 불규칙 용언. 자, 요렇게 부른다는 거. 자, 요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형태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 문제 형태는 기본형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어느 날인가 이게 변형된 형태의 기본형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불규칙 용언들이 나왔을 때 반드시 좀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쫓다 하면 진짜 막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등장했던 단어 중에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단어들이 있었죠. 바로 들이키다, 들이켜다 자, 라는 단어. 자, 같은 해에 2번 정도 지금 출제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들이켜다 하면 물이나 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공기나 숨 같은 경우엔 들이켜다라고 써요. 근데 들이키다라는 애도 실제로 기본형이 존재하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옮다, 옮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발을 들이켜라. 자, 지금 형태가 똑같죠. 그죠?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명령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부터 표기에 주의할 단어들을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걷잡다 나와 있지요. 이 걷잡다 같은 경우 자, 지금 보면 가로친 부분이 잘못 쓰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디귿 받침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있는 티귿 받침도 맞긴 하지만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개거품, 어이의 거품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짠다, 아유, 가짜나 하면은 눈꼴 사납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기에 주의해야 될 단어죠. 자, 널따랐다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널따랐다 말고 널찍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들의 원형태는 전부 다 리을 비읍 받침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녀석들이 표기에도 리을이 반영된 그런 형태죠. 자, 그 다음에 판지가 아니라 널빤지죠. 그 다음에 닭달에 쌍기역 들어가지요. 자, 단출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치다 꺼리. 자, 그 다음에 들이켜다 나왔죠. 자, 2개의 단어가 다 쓰이긴 하지만 실제로 요 의미를 가지고 지금 교재에 실려 있다라는 거. 자, 별의 별하고 또는 별의 별. 자, 요 의에 주의하시고요. 보통과는 다른 갖가지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불그락푸르락 표기에 주의하시고요. 자, 새치름하다, 새초롬하다. 자, 복수로 인정하는 아이들 주의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한자를 가지고 낸 그런 표기에 주의, 표기가 잘못된 걸 고르라는 문제에 야반도주가 나왔었죠. 야밤도주가 아니라 야반도주예요. 야반 자체가 한밤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억지가 맞는 표기죠. 자, 얽히고 설키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의태어 나타낼 때는 얽히설키라고 또 했거든요.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자, 자욱이 아니라 자국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좀채, 좀처럼. 자, 그 다음 추레하다. 그 다음 해코지, 허투루, 희한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추가해서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그 표기에 주의해야 될 단어를 좀 볼 텐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굉장히 오답이 많았던 그런 내용이었죠. 자, 치근덕 거리다가 문맥에 주어졌고요. 자, 이게 맞냐 틀리냐 그랬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추근덕거리다는 아니지만 추근대다, 추근거리다는 맞는 단어가 되죠. 자,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동고동 낙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낙이라고 이렇게 써서 잘못된 그런 선택지였고요. 자, 절체절명, 목숨도 몸도 다 됐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절박하다라는 건데 절대절명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갖고 냈었던 그런 문제였죠. 중구난방인데 굉장히 막 사람이 맞기가 어렵다, 어려울 난자인데 자, 요거를 나무로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냈었죠. 자, 그 다음 황당무계 하면은 요 개짠데 자, 바로 요 멍멍이 개를 사용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굉장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는 혼동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창난젓 하면은 왠지 젓갈이니까 뭔가 알릴 것 같다라는 걸 연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창난 자체가 뭐죠? 명태 창자를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란이라고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저 순우리 말입니다. 고유어예요. 자, 요거 그래서 기출됐던 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밑줄친 부분에 어법에 맞지 않는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1번에 봤더니 수박 덩굴 길게 뻗어나가고 있어. 자, 덩굴? 덩굴하고 또 복수표준으로 쓰이는 애가 누가 있나요? 그쵸? 넝쿨이라는 녀석이 있죠. 자, 요 녀석 둘 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대를 무릅쓰고 받침에 비읍 맞고요. 깜빡이. 자, 지금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4번 보면 자, 어떤 행동도 허투루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자,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자, 요건 1번에 1번이고요. 1번에 4번 허투루가 되죠. 자, 그 다음 5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자, 제가 지금 발음은 별의별이라고 하지만 바로 별의 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문제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근 경향까지도 함께 보시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제가 중간에도 이제 용언의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말씀도 드렸지만 이 아이들 속에 뭐 방언, 표준어 이런 개념까지 모두 다 묶여져서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구별해서 적어야 되는 그냥 표기로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영역과 혼합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한글 맞춤법 구별해서 적어야 할 단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